기찻길 옆에 자리 잡은 한 건물. 외관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건물 곳곳에 장식하고 있는 건 다양한 바퀴 조형물들. 대체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뚝딱뚝딱 몇 번의 손길을 거쳐 형체를 알 수 없던 부품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면 완성되는 것. 바로 자전거입니다. 잘 안 나가던 자전거가 제가 탔을게끔 거쳐드리면은 그만큼 기분이 좋죠, 저한테는. 쓸모를 다하고 버려진 폐 자전거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일을 하는 곳. 두 바퀴에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밤사이 닫혀있던 회사의 문을 여는 일인데요. 오늘은 가장 먼저 도착한 직원 유철 씨가 담당입니다. 지금 제가 못 열 때도 있고, 제가 일찍 올 때는 제가 열게 되게 하죠. 작업실 곳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공구와 자전거. 이곳에서 고장난 자전거의 수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일을 할 수 있길 바라며 신발끈을 꼼꼼히 챙겨 묶는 유철 씨. 매일 아침 출근에 일을 하고 있는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폐 자전거를 활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자전거 수리 기술을 가르치고 그 자전거를 팔아서 사회적 기업까지 성장한 노숙인 전문 자활기업입니다. 2006년 거리를 떠돌던 노숙인들의 지원과 자립을 위해 세워진 이곳은 직원의 80%가 노숙 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직원들에게 전문적인 자전거 수리 기술을 가르쳐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안 쓴 자전거들이 많아요. 그건 이게 보면은 용산구청이나 다른 데에서 공간만 마셔진다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 확보도 하고, 그다음 거기에서 민원 처리도 하고 그런 형식으로 하는 거죠. 폐자전거 수거 요청이 들어오면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는데요. 거리 곳곳에 버려져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몇 대? 오늘 보니까 하나, 둘, 셋, 총 5대네. 2번, 14번, 12번, 11번? 총 5대. 일단 수거부터 하지. 장기 방치를 경고하는 스티커가 발부된 후에도 가져가지 않으면 수거 대상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방치돼 버려지는 자전거를 하루에 200대 이상 수거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사진 찍는 거부터. 그런데 사진은 왜 찍는 건가요? 증빙용이죠.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어떤 종류의 자전거를 수거했고 방치 자전거 적출을 했다 하는 보고서에도 들어가고, 나중에 주인이 찾아올 경우에 대조를 하기 위해서도 사진을 꼭 찍어둡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야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거리에서 수거된 폐 자전거는 재활용을 위해 작업장으로 가져가는데요. 하지만 모든 폐 자전거가 새롭게 재탄생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바퀴가 없는 것도 있고요, 안장이 없는 거, 펑크난 거, 그리고 녹이 많이 쓸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생률이 좀 떨어지죠. 5대의 폐자전거 수거 작업을 완료한 직원들. 다시 회사로 향하는데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수거된 폐자전거를 먼저 살펴봅니다. 수리를 해야 할지 부품만 떼어내 폐기 처분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완성된 자전거에서도 다시 선발할 때 있어요. 그걸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탈 수 있게끔 다시 맞춰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버려진 폐자전거지만 전문적인 손길을 거치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늘 애정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유철 씨. 폐자전거를 보면 열심히 살아왔지만 뜻하지 않게 실패하고 다시 일어섰던 자신의 지난 날이 떠오르기도 한다는데요. 유철 씨의 손길을 거쳐 새로운 자전거로 바뀌었습니다. 녹슬고 먼지가 쌓였던 모습에서 이제는 반짝이는 빛이 나는데요. 두 바퀴로 다시 거리를 잘 달릴 수 있겠죠? 올해로 입사 6년 차. 유철 씨는 어떤 사연으로 이곳에 와서 일을 하게 된 걸까요? 제가 맨 처음에는 용산 전지상가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3개월에서 6개월 상을 월급 체납받고 있었어요. 생활비도 안 되고, 그렇다고 형이나 가족들한테도 어떻게 부담되기 싫어가지고 결국 밑바닥 생활까지 했죠. 생활고에 예상치 못했던 대출 사기로 빚만 늘어났던 날들. 거리를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일을 했지만 상황은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한강 대교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 많이 굴뚝 같았어요, 진짜. 한겨울에 가을잠바 입고 한강대교 한강 서가지고 1시간 이상 계속 서 있던 거예요. 이거 뛰어내려 말을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벼랑 끝에서 만나게 된 동료들. 유철 씨에게 새로운 희망과 살아갈 힘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한참 자전거를 수리하던 유철 씨가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그가 가져오는 것은 쌀이네요. 점심 식사 시간에 그가 종종 하는 일 중 하나랍니다. 주방에 도와주신 이모님 한 분 계신데 갖고 가다가 힘이 없으시니까 이거는 이런 약간 힘져가는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죠. 뭐야 신발 뭐야? 중고 안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아, 좀 갈아 신어. 뭐야 그게? 가족처럼 서슴없이 말을 거는 대표님. 그런데 유철 씨 신발에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유철이 형이 우리 공장에서 발이 제일 작아요. 그래서 작은 게 하나 들어서 줬는데 안 신고 다녀요. 맨날 군화 같은 저 무거운 거 저거. 응? 저것만 하루 종일 출퇴근도 하고 일할 때도 신고 좀 답답하죠. 좀 그런 것도 좀 신고 예쁜 신발도 좀 갈아 신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3355 직원들이 몰려드는 이곳. 회사에 마련된 이 작은 방이 직원들의 식사 공간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일을 하던 직원들이 모두 모였는데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식구나 다름없는 직원들은 한자리에 이렇게 매일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레 준비된 반찬들. 소소하지만 자활 준비를 시작한 직원들에겐 꿈같은 일상들입니다. 모이면 자연스럽게 일 얘기로 이어지는데요. 시험장 이동도 사람 많아요? 오후 때 한 30분 되면 손님 좀 있어요.
10명? 많으면 20명. 20명? 꽤 많네. 직원들은 평일에 한해 하루 3끼 모두 회사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새롭게 삶을 시작한 직원들을 위해 회사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밥을 먹다 보면 정이 안 쌓일 수가 없겠네요. 재미 만들어서 서로 장난도 치고 그 다음에 약간 심한 장난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서로 가족 같아요 진짜. 친근한 대표님, 의지하는 동료들과 함께 보내는 일상들은 자활이라는 기적을 꿈꾸며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회사에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덥죠? 네. 저 오늘 음료수 날씨가- 좀 갖다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방학이 언제? 업무 미팅이 한창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 시험 끝나는 순간 바로 저희 가죠. KC는 이제 드디어 나왔고 안전인증 중에서 안전 확인을 받았어요. 안전인증 같은 경우에는 공장 검사를 나와야 되는 그런 품목들이고 저희 제품은 안전 확인까지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안전 그거- 확인만? 네. 서류 작성해서 사장님한테 자전거 부품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사업 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가 이어지는데요. 이번 저희 업사이클링 체험 키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뭐 바쁘기도 하고 뭐 좀 하드웨어적인 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개발하고 뭐 영업하고 이런 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메꿔주시려고 저희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업사이클링은 버려진 자원으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고 희망을 찾아내가는 과정입니다. 폐자전거 부품 중에서도 그 자전거 체인의 활용률이 가장 낮았어요. 그래서 그 체인 부품을 활용해서 이 업사이클링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모형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교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업사이클링의 가치를 알리고 또 동시에 이게 수익이 나면 여기 계시는 많은 일하시는 노숙인분들께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프로젝트를 운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업사이클링 제품들을 구경해 볼까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전거 안장으로 만든 책꽂이에요. 이렇게 벽에 붙이면 뒤에 책을 디스플레이 해놓을 수 있는 책꽂이인데 뭐 카페나 이런 데서 더러 찾고 인테리어용으로 좀 구매를 많이 해가시는 경우가 많고요. 자전거 프레임 부분을 잘라서 연필통을 만드는 거예요. 자전거 체인을 이렇게 늘어뜨려서 만든 샹들리에라고 볼 수 있죠. 이 제품도 카페 이런 데서 많이 사가셨어요. 네. 업사이클링 사업을 통해 직원들은 다양한 기술까지 갖출 수 있게 되었답니다. 간단해요. 폐자전거 사업이 돈이 안 되고 계속 배가 고팠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게 자전거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다 낡고 버려야 되는 폐자전거. 근데 결국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었고 그거와 딱 맞았던 게 업사이클링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퇴근 후 유철 씨의 집을 따라가 봤는데요. 혼자 살아가지고 좀 지저분할 거예요. 1년 전 기관 단체의 도움을 받아 독립에 성공한 유철 씨. 여인숙이나 고시원에서 전전하던 삶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어느 기관 단체에서 저기 보증금을 지원해줘서 했는데 다른 분들은 저기 임대료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못 오는 분들이 많아요. 사회에서 소외받던 시절 가족들에게 연락도 하지 못했던 유철 씨는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며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이 시간을 가장 좋아한다는데요.
꿈 같은 보금자리에서 마음 편히 새로운 미래를 꿈꿔봅니다. 다음 날 오늘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일주일에 3번 무상으로 자전거 수리를 해주는데요. 부품이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무료. 찾는 손님들이 꽤 많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요? 난 여기 저기 아니 환경이 있는 사람이라 여기 매일 오는 거 알죠. 한 달에 2번 토요일마다 여기 오는 걸 정해져 있어요. 알고 계셔서 네, 저는 여기 계속 수리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이거 제가 인터넷으로 샀는데 이거가 아예 안 맞는 것 같아요. 바람 넣는 게 저걸로 넣다가 고장나가지고 왔어요. 왜 이렇게 많은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명 스레드 방식이라고 네네. 독일 방식이에요. 네. 이거 지금 이 방식하고는 안 맞아요. 지금 이게 다양한 이유로 이동 수리 서비스를 찾는 손님들. 자전거에 다 바람 빵빵하게 들어가니까 어때요? 손님들의 자전거를 수리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는데요. 손님들은 과연 서비스에 만족했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서비스 괜찮은 것 같아요. 아유 서비스 최고예요. 여기. 갈게요.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직원들은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안 나가던 자전거가 잘 나가거나 잘 멈추면은 그만큼 기분 좋을 데가 없어요. 기분이 많이 좋으신가 봐요. 그렇죠. 사실 여기 안 왔으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 자신이 내설만한 게 있으면서 있으니까는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좀 더 배워가지고 전문적인 운영기기 기사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절망의 순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용기를 준 것은 누군가가 내민 도움의 손길, 그리고 관심이었는데요. 버려진 폐자전거가 다시 거리를 달리듯 새롭게 인생 2막을 시작한 분들의 꿈도 꼭 이뤄지길 응원하면서 나누면 행복,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